이번 7월의 서울은 유리창을 타고 내리는 비소리에 잠깐 멈칫했다가도 다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불빛을 켜고 흘러갔다. 강남의 사립병원, 유리벽과 대리석로 반짝이는 로비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마저 정리해버리는 정숙을 갖고 있었다. 한미연, 57, 화장품 회사의 대표. 오늘 밤 그녀는 회의실 대신 병원의 VIP 병실로 들어왔다. 심전도 먼저 보시죠. 안내한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차가운 젤이 피부에 데이고 얇은 선이 그녀의 몸에 붙었다. 모니터가 켜지며 규칙적인 소리가 허공을 찔렀다. 삑, 삑. 그 소리를 듣는 동안 미연은 이상하게도 이곳이 편안하다고 느끼려 애쓰는 자신을 발견했다. 집보다, 사무실보다, 어쩌면 자신을 관리해주는 공간이라서일까. 한미연 환자분. 낮고 담백한 목소리가 문가에서 울렸다. 흰 가운의 남자가 들어왔다. 이름표에는 강준호, 심장내과라고 적혀 있었다. 마스크 아래로 보이는 눈매는 차분했지만 어디엔가 조용한 열이 깃들어 있었다. 네, 제가 한미연입니다. 오늘 저녁 갑작스러운 두근거림과 어지러움이 있으셨다고요. 회의가 길어졌어요. 밥도 대충 먹고 그냥 조금 무리했나 봐요. 강준호는 클립보드를 내려놓고 장갑을 꼈다. 냉정하고 정확한 손놀림으로 선들을 정리한 뒤 청진기를 들어 그녀의 쇄골 아래에 대었다. 얇은 병원 가운틈으로 차가운 금속이 들어왔다.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한 번 더요. 삑, 삑, 삑. 숫자가 조금 오르내렸다. 미연은 자기 호흡이 왜 이리도 어색해졌는지 알 수 없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청진기가 닿은 부분에서 파문이 번졌다. 마치 그 금속이 아니라 그의 손끝이 닿아 있는 듯한 착각. 리듬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다만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겹치면 심장이 먼저 신호를 보내죠. 잠시 쉬어주셔야 합니다. 일을 멈추기가 쉽진 않네요. 그래도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는 가볍게 웃었고 미연은 자신의 입술이 무심코 같은 모양으로 휘어지는 걸 느꼈다. 간호사가 나간 뒤 병실엔 두 사람과 모니터 소리만 남았다. 빗방울이 창을 두드렸다.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가 말했다. 오늘 특히 심박이 올라간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예를 들면 계단을 오르셨다거나 혹은 누군가와 언쟁을 하셨다거나. 언쟁. 미연은 입술을 다물었다. 아니요. 그냥 아주 조용한 시간에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조용할수록 더 크게 들리는 법이죠. 심장이란 게. 그의 말은 의학적 설명처럼 들리면서도 어딘가 은근한 울림이 있었다. 손이 좀 차시네요. 그가 혈압 커플을 감아주며 말했다. 늘 그래요. 여름에도. 그럼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그의 손이 커플을 조심스럽게 풀고 담요 끝을 반 뼘 올려 덮어주었다. 아주 사소한 동작인데 이상하게 심박 그래프가 계단처럼 올라갔다. 삑, 삑, 삑.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은 모니터링하고 내일 정밀 검사를 진행하죠. 불편하신 건 언제든 호출 버튼을 누르세요. 네. 그가 나가려다 문손잡이 위에서 멈췄다. 반쯤 돌아본 행 얼굴은 매끈했고 그 눈은 정중함과 호기심의 경계에 있었다. 한 대표님. 네? 심장은 주인이 듣는 소리에 반응합니다. 오늘은 휴식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말을 마치고 나간 문이 부드럽게 닫혔다. 밤이 더 깊어졌다. 창밖 비는 속도를 줄였고 강남의 간판들은 젖은 도로에 뒤집혀 소리 없이 흔들렸다. 미연은 침대 머리맡 조명을 낮췄다. 따뜻한 빛이 손등을 적셨다. 휴식의 소리.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휴식은 오랫동안 그녀의 어휘에서 밀려나 있던 단어였다. 대신 효율, 성장, 시장, 회계, 옆 테이블, 휴대전화 화면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다. 남편의 메시지는 없었다. 몇 달 전부터 그랬다. 말이 끊기면 마음도 끊기는 법. 그녀는 더 이상 그 불편한 진실을 밀어내지 않았다. 삑, 삑,
심박은 고요하게 내려앉는 듯 했다가 어쩐지 다시 조용히 올라갔다. 그녀는 이유를 찾았다. 청진기의 차가움, 그의 손등의 온기, 낮고 단정한 목소리, 그리고 휴식이라는 말에 실린 미묘한 권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장면처럼 눈꺼풀 안쪽에 흩뿌려졌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었다. 수면제 필요하실까요? 아니요. 잠시만 더 그냥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간호사가 나가자 다시 정적. 미연은 리모컨으로 커튼을 반쯤 내렸다. 조명은 더욱 서늘해졌고 방은 비밀을 보관해주는 금고처럼 느껴졌다. 그때 바깥 복도에서 발걸음이 멈추는 기척이 있었다. 문틈으로 그림자가 스쳤다. 아마도 그 스스로의 생각에 미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심박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모니터의 초록선이 한 줄 높아졌다. 삑, 삑, 삑. 잠을 청하기로 했다. 숨을 길게 들이고 천천히 내쉬었다. 그는 낮에 뭐라 했더라? 주인이 듣는 소리. 그녀는 머리맡 스피커에 바다 소리를 틀었다. 잔잔한 파도, 먼 곳에서 부서지는 물결. 그 소리 위로 낮에 들은 그의 목소리가 겹쳐졌다. 오늘은 휴식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미연은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아래로 퀴퀴한 회의실의 공기가 아니라 소독약 냄새와 깨끗한 섬유의 감촉이 흘렀다. 이상하게도 안심이 됐다. 마음 한쪽이 조용히 풀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다시 노크. 이번엔 조금 더 낮고 정중했다. 네. 문이 열리더니 강준호가 들어왔다. 가운 위에 얇은 방구가 걸쳐져 있었고 어깨에 빗방울이 한두 점 매달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야간 회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불편하신 건 없으셨나요? 괜찮아요. 오히려 조용해서 잠들 뻔했어요. 좋은 신호네요. 그는 모니터 수치를 확인하고 그래프를 훑었다. 그래프의 끝이 살짝 웃는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심박은 안정적입니다. 다만 그가 말을 멈추고 눈을 들어 그녀를 보았다. 잠자리엔 익숙해지셨나요? 병실 침대는 집과 다르니까요. 익숙해지는 중이에요. 그럼 더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는 침대 머리맡의 각도를 조금 조정하고 베개를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형태를 새로 잡아주었다. 시트가 부드럽게 미끄러지고 그녀의 목선이 편안하게 놓였다. 이제 숨이 더 편하게 드나들 겁니다. 감사해요. 천천히, 길게, 심장이 그 리듬을 기억하게요. 그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러나 방 안 공기는 그가 만든 리듬에 맞춰 조용히 맥이 뛰었다. 강 선생님. 네. 아까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심장은 주인이 듣는 소리에 반응한다. 고. 네. 그럼 지금 이 소리는요? 그녀는 모니터의 삑 소리를 가리키지 않았다. 대신 창밖의 잔비, 천의 마찰,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떠 있는 어떤 미세한 떨림을 가리켰다. 강준호의 눈매가 아주 미세하게 누그러졌다. 지금은 안심하려는 소리 같습니다. 안심. 그리고 그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관심. 그는 곧바로 시선을 거두고 차분하게 덧붙였다. 의사로서의 관심입니다. 물론 한 박자 쉰 후 두 사람 모두 웃었다. 말의 결을 고르게 다듬은 웃음. 그러나 그 아래 아직 다듬지 않은 결 하나가 조용히 빛났다. 그럼 이만.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미연은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손이 따뜻하시네요. 그는 멈춰섰다. 방금 전 베개를 두드리던 손. 그녀의 목 뒤에 닿았던 조심스러운 온기. 감사합니다. 환자분이 덜 차갑게 느끼셨다면 잘한 거죠. 문이 닫혔다. 미연은 한동안 꼼짝하지 않았다. 삑, 삑. 소리가 다시 균형을 찾았다. 다만 귀 안쪽 어딘가에서 또 다른 소리가 숨쉬고 있었다. 마치 아직 이름이 없는 악기의 예행 연습처럼 낮고 은밀한 울림.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내일 정밀 검사가 있다. 그 다음은 퇴원. 그리고 원래대로의 삶.
그런데 원래대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이 거기까지 닿자 그녀의 입술 끝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고개를 베개에 더 깊이 묻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심장은 주인이 듣는 소리에 반응한다. 오늘 밤 그녀가 들은 소리는 유난히 또렷했다. 냉정과 갈증 사이 아침은 소독약 냄새와 함께 찾아왔다. 밤새 촉촉해진 공기가 유리창을 한 겹 더 투명하게 만들었고 강남의 하늘은 흐린 회사에게서 옅은 푸른빛으로 옮겨 안고 있었다. VIP 병실 문이 부드럽게 열리자 한미연은 반사적으로 상반신을 일으켰다. 흰 가운의 그림자가 길게 방 바닥에 드리웠다. 좋은 아침입니다. 한 대표님. 강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잠에서 덜 깨어난 듯 낮았고 그러나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강준호는 모니터의 수치를 먼저 확인한 뒤 익숙하게 손을 씻고 장갑을 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절제되었고 불필요한 소음이 없었다. 밤새 불편함은 없으셨어요? 한 번 깨긴 했는데 다시 잠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오늘 오전엔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할 겁니다. 심초음파, 체혈, 그리고 가벼운 운동부하 테스트.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그가 가까이 다가와 청진기를 들이밀었다. 금속의 차가운 촉감이 쇄골 아래에 닿자 미연은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숨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네. 한 번 더. 삑, 삑. 모니터의 소리가 그의 음성에 맞춰 규칙을 찾는 듯했다. 심음은 안정적입니다. 그는 청진기를 거두며 아주 가볍게 담요의 모서리를 펴주었다. 그 사소한 동작에 미연의 손등이 담요 밖으로 조금 미끄러져 나왔다. 본능처럼 그녀는 손을 웅크렸다가 멈추었다. 차갑네요. 늘 그래요. 말이 겹쳤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다정할 틈도 없이 정중히 얽혔다가 풀렸다. 심촌파실에는 낮은 조명이 깔려 있었다. 검정 스크린 속 그녀의 심장이 흑백 물결로 떠오르고 가라앉았다. 젤을 바른 기계 프로브가 피부 위를 천천히 미끄러질 때 미연은 창백한 천장의 점들을 세며 호흡을 맞췄다. 조금 차갑습니다. 금방 끝나요. 네. 모니터의 파형과 숫자가 바쁘게 오르내렸다. 강준호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보탰다. 심장은 생각보다 솔직합니다. 꾸밈이 없죠. 그 말 의사에게 위험한 미덕 아닐까요? 때로는요. 그가 짧게 웃었다. 하지만 환자에게는 안심입니다. 검사가 끝나고 간호사가 젤을 닦아내며 정리했다. 미연이 상체를 일으키는 순간 가운의 끈이 느슨해지며 어깨선이 살짝 드러났다. 그녀는 서둘러 가운을 여몄지만 손끝이 매듭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아, 네. 그는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짝 얹어 매듭을 묶었다. 매듭 하나가 제자리를 찾자 방 안의 공기까지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했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움직이세요. 어지럼이 오면 바로 앉으시고요. 문이 닫히고 한동안 미연은 방금 전 손등 위에 온기를 잊지 못했다. 사무실에서 수백 번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던 손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조용히 떨고 있었다. 오전 검사가 모두 끝났을 때쯤 병원 카페에 햇빛이 한 줄기 들어왔다. 통창 너머로 젖은 나무들이 반짝였고 트레이 위에는 종이컵 2개의 김이 얇게 올랐다. 디카페인 라떼입니다. 심장엔 이게 낫죠? 강준호가 컵을 건네며 말하자 미연이 미소로 답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낫다고 말해주는 게 오랜만이네요. 둘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카페의 낮은 음악, 계산대의 벨소리, 그리고 멀리 복도를 지나는 휠의 마찰음이 얇게 포개졌다. 한 대표님은 매일 수십 가지 결정을 하시겠죠. 어쩔 수 없죠. 회사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심장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그가 컵 가장자리를 엄지로 한번 쓸었다. 의사인 제가 가끔 그 부탁을 대신 전하거든요. 강 선생님은 늘 이렇게 차분하세요? 필요할 때만요. 그럼 필요 없을 때는요? 그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창밖의 나무숲으로 돌렸다.
잔빛이 떨렸다. 가끔은 저도 솔직해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의사에게 위험한 미덕. 그렇죠. 서로의 말이 작은 원을 그리며 겹쳤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간호사 한 명이 빠르게 다가왔다. 강 선생님, 응급실 콜입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컵을 든 그녀를 바라보았다. 천천히 드세요. 오후엔 결과 설명드릴게요. 네. 그가 돌아서자 그의 뒷모습이 흰 가운 아래로 단정하게 접혔다. 그 선을 눈으로 따라가던 미연은 문득 생각했다. 기다려달라는 심장, 그리고 기다려주지 않는 세상. 오후는 조금 느리게 흘렀다. 검사 결과는 대체로 양호했다. 수치들은 평범했고 이름이 붙을 만큼 위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름이 붙지 않는 불안은 오히려 더 오래 남는 법이었다.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강준호는 차트 위에 몇 줄을 표시하며 말했다. 하루에 1시간,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만드는 게 치료의 첫 단계죠. 그는 처방전과 함께 얇은 종이를 하나 내밀었다. 기계적으로 출력된 글씨가 아니라 펜으로 적은 문장이었다. 오늘 밤 심장은 당신의 속도를 기억합니다. JH, 이건 수면 전에 한번 읽어주세요. 아침에 심박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사적인 메시지는 아니죠. 의학적 조언입니다. 둘은 동시에 웃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 어딘가에서 낮게 숨어있는 파문이 스쳤다. 해가 기울 무렵 복되는 긴 그림자가 줄지어 서 있었다. 간헐적인 알람 소리, 카트 바퀴의 마찰음, 환자들의 낮은 기침이 병동의 저녁을 만들었다. 미연은 잠깐 산책을 권하는 안내에 따라 병동 끝 작은 휴식실로 걸음을 옮겼다. 창문 바로 바깥에 심은 대나무가 바람에 서걱였다. 테이블 위에는 얇은 잡지 몇 권과 누군가 남겨둔 메모지 한 장. 물을 많이 마시세요. 서툰 글씨였다. 괜찮으신가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그녀가 돌아섰다. 강준호였다. 회진 중인 듯 목에 청진기가 걸려 있었다. 잠깐 걷고 있었어요. 잘하셨어요. 그는 창가로 다가와 외풍을 막듯 커튼을 반쯤 더 내려줬다. 바람이 시리죠? 조금요. 머뭇거리던 미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다. 혹시 손 좀. 말끝이 흐려졌지만 뜻은 충분했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다. 손바닥과 손바닥이 맞닿는 순간 아주 작은 기척이 두 사람 사이에 생겨났다. 따뜻해질 거예요. 천천히. 네. 그녀는 답하며 그의 손등의 피부 결을 읽었다. 이곳저곳에서 수없이 환자를 만졌을, 그러나 지금은 단 한 사람을 감싸고 있는 손. 오늘 밤은 홀터 모니터를 착용하시죠. 리듬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그가 말하며 손을 놓으려 하자 그녀의 손가락이 잠깐 그를 붙잡았다가 살짝 풀렸다. 네, 선생님이 권하시니까. 제가 권하지만 결정은 환자분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배운 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미소 지었다. 좋은 환자시네요. 그 순간 휴식실 문 쪽에서 구두 굽소리가 다가와 멈췄다. 간호사의 그림자가 문 유리에 번졌다가 사라졌다. 공기는 순식간에 현실로 수축했다. 둘은 본능처럼 반걸음 물러섰다. 그 틈에 대나무 잎사귀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오래 남았다. 돌아가 보시죠. 네. 병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의 조명은 일정한 간격으로 켜져 있었다. 빛과 그림자가 교대로 바닥에 놓였다. 그 사이를 걸을 때마다 그녀는 낮게 떨리는 자신의 심박을 의식했다. 삑! 삑! 모니터의 소리가 아직 없는 복도에서 그녀만의 리듬이 귓속에서 울렸다. 밤. 홀터 모니터의 작은 전극이 피부에 붙고 얇은 선이 그녀의 몸 위에서 별자리처럼 그려졌다. 이 장치는 밤새 심장 리듬을 기록합니다. 불편하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그가 테이프를 마지막으로 고정해주며 속삭이듯 말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숨 쉬는 일에도 연습이 필요하지만 연습은 항상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의 손가락이 테이프에서 떨어지는 시간이 아주 미세하게 길었다. 그 순간이 지나자 방 안의 공기에서 은근한 긴장이 풀렸다. 굿나잇 한 대표님. 굿나잇 강 선생님. 문이 닫히자 미연은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았다. 몸에 얹힌 작은 기계가 미세하게 진동했다. 그녀는 침대 옆 스탠드를 끄고 주머니에서 낮에 받은 쪽지를 꺼내 펼쳤다. 오늘 밤 심장은 당신의 속도를 기억합니다. 그 문장을 조용히 입술로 따라 읽었다. 그러자 정말로 심장이 그 문장을 외우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느리고 또렷하게. 그녀는 눈을 감았다. 창밖에서 바람이 대나무를 흔들었고 멀리서 엘리베이터 벨소리가 한번 울렸다. 어쩌면 내일 그는 또 다른 환자에게 같은 말을 건넬 것이다. 어쩌면 그 말은 완전히 의학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 그녀의 심장은 그 목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기억하기로 했다. 삑, 삑, 리듬은 안정적이었다. 그런데 그 안정 속에 말로 붙들 수 없는 갈증 하나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잠은 더디게 왔고 기다림은 그보다 한 박자 먼저 도착했다. 첫 번째 접촉 밤은 병실의 모서리마다 고요를 쌓아 올렸다. 커튼 틈으로 흘러든 복도 불빛이 바닥에 길게 누웠고 창밖에 비는 기압을 낮추듯 소리 없이 내렸다. 한미연의 흉곽 위로 얇은 정흑들이 별자리처럼 붙어 있었다. 홀터 모니터의 초록선은 조용히 흔들리고 삑! 삑! 하는 소리가 뼈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그녀는 낮에 받은 쪽지를 다시 펼쳤다. 오늘 밤 심장은 당신의 속도를 기억합니다. 입술로 그 문장을 무음으로 따라 읽는 순간 심장은 정말로 속도를 조정하는 듯했다. 느긋하고 그러나 어디선가 미세하게 떨리는 리듬. 손끝이 호출 버튼 근처에서 맴돌았다. 누를 이유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유라는 것은 때때로 모양을 바꾸어 나타났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의학적 이유의 언어로 번역하면 그만이었다. 눌러지려는 버튼 위로 노크 소리가 먼저 도착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강준호가 천천히 들어왔다. 흰 가운 위에 비막이 자국이 연하게 남아 있었고 어깨에 젖은 부분이 형광등 아래서 잠깐 번뜩였다. 방금 회진 마치고 올라오는 길입니다. 불편하신 건 없으셨어요? 잠을 잘 붙잡지 못해서요. 그녀가 솔직히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홀터가 처음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리듬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리듬이 달라지거든요. 그가 침상 가까이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장갑을 끼지 않은 손으로 정흑 주변의 테이프를 살짝 눌러주었다. 꾹 하는 가벼운 압력이 피부에 닿을 때 미연의 어깨에 얇은 전류 같은 감각이 스쳤다. 이제 덜 거슬릴 겁니다. 혹시 통증은? 아니요. 통증은 아니에요. 그녀는 잠깐 멈추었다가 덧붙였다. 다만 조용한데 심장이 너무 또렷해서요. 그의 눈매가 아주 미세하게 누그러졌다. 조용해야 들립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요. 원하는 게 있다면요? 그땐 그는 말을 접고 대신 그녀의 베개 높이를 한 번 더 조절했다. 손바닥이 목 뒤에 닿아 머리의 무게를 잠깐 받아냈다. 목선이 베개 속으로 가라앉자 호흡이 부드럽게 바뀌었다. 조금만 더 계셔주실 수 있나요? 그게 부탁인지 확인인지 혹은 허락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문장 속에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의 등을 기댔다. 물이라도 드릴까요? 괜찮아요. 이렇게 있는 게 좋아요. 잠깐의 침묵. 병실의 공기에는 소독약의 선명한 냄새와 빗물의 희미한 냄새가 겹쳐 있었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손등에 머물렀다. 담요 밖으로 나온 손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허락을 구하듯 눈길로 묻고 조심스럽게 그 손을 감싸쥐었다. 따뜻해질 때까지. 네. 둘의 손이 맞닿은 채 시간이 얇아졌다. 그녀는 그의 손등의 미세한 상처 자국과 혈관이 지나가는 길을 엄지로 더듬듯 느꼈다. 강 선생님? 네. 만약 선이 있다면요.
그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다. 선은 있습니다. 그리고 선은 묻습니다. 지금 여기를 선택하겠느냐고. 환자와 의사라는 단어가 문턱처럼 둘 사이에 잠깐 놓였다. 그러나 문턱은 결국 넘어가기 위해 존재했다. 그녀가 손을 살짝 움켜쥐었다. 아주 작게, 그러나 명백하게. 그가 숨을 고르고 말했다. 멈출까요? 멈추고 싶었다면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의자가 조용히 밀리며 침대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단정하던 자세를 풀고 침상 모서리에 앉았다. 그녀와의 거리는 이제 모니터 선 길이만큼 남았다. 그의 손이 그녀의 관자놀이 근처 머리카락을 한 올 정리했다. 불편하면 바로 말씀하세요. 네, 정말로요. 정말로요? 그의 얼굴이 천천히 가까워졌다. 숨결이 먼저 닿고 그 다음에 입술이 닿았다. 처음에 입맞춤은 아주 얇았고 그러다 금세 깊이를 배웠다. 삑, 삑, 삑. 그래프의 파도가 계단처럼 올라갔다. 그는 잠깐 물러나 화면을 확인했고 그녀는 그 시선을 손끝으로 붙잡듯 그의 옷깃을 잡아당겼다. 괜찮아요. 그의 이마가 그녀의 이마에 닿았다. 이마와 이마가 만나는 감촉이 입술이 만나는 감촉보다 오래 남았다. 한 번 더, 이번엔 더디고 길게. 그녀의 손이 그의 손목을 감고 박동을 느꼈다. 손목 아래서 두근거림이 뛰어 두 사람의 호흡이 같은 박자를 찾았다. 그의 손바닥이 그녀의 턱선을 따라 내려갔다가 멈췄다. 멈춤 속에 질문이 있었다. 계속 응, 한 음절이었지만 충분했다. 그의 손이 담요 위로 그녀를 품듯 감싸고 그녀는 그 품 안에서 몸을 조금 말았다. 가운의 얇은 천 사이로 천이 섞였다. 입술과 숨이 겹치고 이름 없이 스치는 촉감들이 방 안의 공명을 바꾸었다. 모니터의 소리는 더 빨라졌지만 그 속도가 이상하게 안정적이었다. 두 사람의 리듬이 하나의 곡처럼 정리되고 있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굽 소리가 또각또각 하고 다가왔다.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거두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는 재빨리 그녀의 베개 각도를 낮추고 담요 끝을 정리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의자에 등을 대고 앉았다. 문 앞 그림자가 스쳤다가 멀어졌다. 구두 소리가 사라지자 그녀는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다. 심장이 거짓말을 못하네요. 그가 낮게 웃었다. 그래서 기록합니다. 잠깐 더 그는 그녀의 손을 쥐었다 풀었다. 풀리는 순간이 잡아당기는 순간보다 길었다. 오늘 밤 기록은 조금 시끄럽겠네요. 그럼 내일 설명해 주세요. 왜 시끄러웠는지. 네. 그가 일어섰다. 가운의 옷깃을 정리하는 손길이 여전히 떨림 없이 단정했다. 문으로 향하던 걸음이 문턱 앞에서 잠깐 멈췄다. 한 대표님. 네. 선은 한 번 넘으면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럼 돌아갈 수 없나요? 돌아가고 싶어질 때 또 다른 선이 나타납니다. 그의 시선이 허락을 구하듯 그녀의 눈을 더듬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문이 닫히고 병실에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고요는 더 이상 이전의 고요가 아니었다. 미연은 자신의 입술이 아직도 가느다랗게 뜨거운 것을 느꼈다. 손가락 사이로 남은 온기가 밤을 오래 붙들었다. 삑, 삑, 리듬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파도가 해안선을 배우듯 왕복했다. 그녀는 옆으로 몸을 살짝 말고 정흑들이 당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눈을 감았다. 오늘 밤 심장은 당신의 속도를 기억합니다. 낮의 문장은 이제 밤의 문양이 되어 그녀의 안쪽 벽에 새겨지는 듯했다. 기억이라는 단어가 조용히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기억은 한 번 넘어선 선처럼 아침이 와도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만 같았다. 어둠 속의 불씨 아침 회진이 지나간 뒤 병실에는 따뜻한 공기가 얇게 깔렸다. 한미연은 창턱에 팔꿈치를 괴고 젖은 나무 냄새가 섞인 바람을 들이마셨다. 밤의 입맞춤이 여전히 입술 안쪽에 미세한 열로 남아있었다. 심장은 고르게 뛰었지만 고름이 아니라 불씨처럼 건드리면 바로 살아날 것 같은 리듬이었다. 문이 2번,
예의 바르게 두드려졌다. 들어오세요. 강준호가 들어섰다. 아침에 그는 밤보다 더 선명했다. 흰 가운에 주름이 반듯했고 눈빛은 정직했다. 그러나 그 정직함 아래에서 어젯밤의 산란한 숨이 어렴풋이 흔들렸다. 컨디션은 어떠세요? 밤보다는요. 좋습니다. 오늘은 가벼운 부하 검사를 생략하고 호흡 훈련과 스트레스 관리 쪽으로 방향을 바꾸죠. 그가 가까이 다가와 손세 정제를 바르고 장갑을 꼈다. 청진기가 쇄골 밑에 닿자 금속의 차가움과 손등의 온기가 한꺼번에 전해졌다.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잠깐 머물렀다가 길게 내쉬세요. 삑! 모니터의 파형이 잠깐 흔들렸다가 그의 목소리를 따라 안정되었다. 장갑을 벗던 그의 손이 잠깐 멈췄다. 어젯밤 기록은 굉장히 솔직하네요. 미연이 웃음을 삼켰다. 심장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기록합니다. 짧은 대답 뒤에 둘은 같은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오늘 오후 상담실에서 호흡 훈련을 따로 해볼까요? 그의 문장이 정중하게 기를 냈다. 네, 필요해요. 우리 둘 다라는 말은 목구멍에서 빛만 냈다. 상담실은 복도 끝 창이 낮은 쪽에 있었다. 소파는 회색, 테이블은 나무 결이 살아있었고 벽에는 파도 사진이 걸려 있었다. 소독약 냄새는 연했고 대신 종이와 잉크, 커피의 기척이 낯설지 않게 배어 있었다. 앉아보시죠. 그가 창문을 반쯤 열고 커튼을 정리했다. 바람이 들어와 벽의 사진을 아주 미세하게 떨게 했다. 손을 배 위에 올리고 내 호흡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는 의자에 마주 앉아 손가락으로 자신의 호흡을 세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다. 하나, 둘, 셋, 들이마시고 넷, 다섯, 멈추고 여섯, 일곱, 여덟, 내쉽니다. 미연은 그의 목젖이 오르고 내리는 움직임을 보았다. 숨의 길이에 표정을 맞추는 일은 생각보다 쉬웠다. 호흡은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 붙는 조용한 언어였다. 몇 번의 반복 끝에 그녀의 어깨가 느슨해졌다. 손끝의 싸늘함도 물러났다. 좋아요. 그가 낮게 칭찬했다. 칭찬은 몸을 쓸어내리는 손길처럼 효력이 빠르게 퍼졌다. 잠깐 눈을 감을까요? 지금 무엇이 들리시죠? 커튼에 스치는 바람. 그리고요. 선생님, 숨. 짧은 고백이 방 가운데 조용히 내려앉았다. 둘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테이블 하나였지만 테이블은 점점 작아졌다. 그가 몸을 조금 앞으로 숙였다. 경계가 불편하면 말씀하세요. 경계가 언제나 불편한 건 아니죠. 그 말이 닿자 그는 자세를 더 낮추지 않았다. 대신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등에 아주 가볍게 닿았다. 허락을 묻는 손끝의 문장. 미연은 손가락을 포겠다. 내라는 답을 살과 살 사이의 온도로 적었다. 입술이 닿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두 번째였지만 처음처럼, 아니 처음보다 더 쉽게 깊어졌다. 서랍 속 펜이 굴러가며 작은 소리를 냈다. 커튼이 한번 크게 들썩였다. 그의 손이 뺨을 감싸고 그녀의 목선 뒤로 열을 옮겼다. 담요도 모니터도 숫자도 없는 방에서 리듬은 둘의 호흡으로만 구성되었다. 그때 문손잡이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둘은 동시에 멈춰 서로의 숨을 붙들었다.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스쳤다가 멈췄다가 사라졌다. 강준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잠깐만요. 그는 조용히 일어나 문을 안에서 한 번 더 잠그고 돌아왔다. 그의 동작은 의료진의 것처럼 정확했지만 눈빛은 의료용이 아니었다. 계속할까요? 그가 물었다. 네. 이번엔 그녀가 먼저 다가갔다. 입술과 입술, 혀의 가장자리가 인사를 배우듯 천천히. 그의 손목 아래 박동이 빨라졌다. 무릎이 소파의 쿠션을 깊게 눌렀다. 그녀의 손이 그의 가운의 단추를 더듬어 내렸고 그는 그녀의 어깨의 얇은 천의 경계를 확인하듯 손바닥을 올렸다. 구체적인 것들은 문장 밖으로 사라지고 남은 것은 청과 떨림, 그리고 삼키는 숨의 속도였다. 미연 씨.
이름이 처음으로 불렸다. 직함 아닌 이름. 그녀는 낮게 웃었다. 이름으로 부르면 경계가 얇아지네요. 그는 말을 마치지 않았다. 말보다 먼저 그는 그녀를 단단히 안았다. 단단함 속에 조심이 섞여 있었다. 지금은 얇아져도 괜찮나요? 지금은 짧은 허락이 파문처럼 번졌다. 오후 회진 직전 미연은 병실로 돌아왔다.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정리하다가 멈췄다. 목선에 남아있던 작은 붉은 흔적이 사라져 있었다. 마치 몸이 스스로 증거를 지우기라도 하듯. 그녀는 물 한 모금을 삼키고 심장을 가만히 들었다. 안정. 그런데 그 안정은 흥분의 반대말이 아니었다. 소리가 정돈된 흥분, 각이 잡힌 떨림, 그런 종류의 안정. 회진 시간,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얼굴로 들어왔다. 식사는 괜찮으셨어요? 네, 반찬이 예상보다 괜찮네요. 간호사가 차트에 무언가를 적었다. 알람이 한 번 짧게 울렸다가 꺼졌다. 둘의 대화는 표준 문장으로만 채워졌지만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아까의 방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가 퇴실하며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 인쇄는 오직 두 사람만 읽을 수 있는 문구가 숨어 있었다. 오늘 밤, 해가 기울 무렵 병원 카페는 한산해졌다. 트레이에 남은 비닐의 주름이 금빛으로 반짝이고 자동문 너머로 바람 냄새가 스며들었다. 미연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낮보다 부드러워 보였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아무 메시지도 없었다. 남편의 화면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녀는 화면을 끄고 손가락으로 유리컵의 결을 천천히 훑었다. 손끝에 남은 온기가 오후의 장면을 다시 데워주었다. 잠시 앉아도 될까요? 강준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네. 그는 커피가 아닌 따뜻한 물을 들고 있었다. 심장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은 뭐든 좋아요. 둘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을 한 모금씩 마셨다. 정수기의 금속 맛이 약하게 혀끝에 닿았다. 경계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선, 말인가요? 네. 선은 넘는 순간 모양이 달라지죠. 그리고 책임이 생깁니다. 책임. 그녀는 그 단어를 소리내어 굴려보았다. 회사에서는 매일같이 붙들던 단어였는데 지금은 낯설게 떨렸다.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의사의 것이면서 한 남자의 것이었다. 도망쳐야 한다면 제가 먼저 말할 거예요. 그녀의 대답은 한 박자 늦게 도착했으나 정확했다. 밤. 병동의 조명이 반쯤 줄어든 시간, 미연은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간호사 스테이션을 지나 엘리베이터 반대편 짧은 복도 끝 작은 표지판 의사 휴게실. 문 앞에서 그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방 안은 어둑했다. 천장등 대신 스탠드가 켜져 있었고 소파와 낮은 테이블, 접힌 담요 하나가 구석에 놓여 있었다. 그가 일어나 문을 닫으며 미소 지었다. 오시겠다고 확답은 없었는데. 확답이 필요했나요? 가끔은요. 그는 가까이 다가왔다. 그 가까움이 확답이 되었다. 입맞춤은 더 길어졌다. 숨은 더 낮아졌다. 그녀가 가운의 허리를 풀 때 그의 손이 멈춰 그녀의 손등 위에 얹혔다. 불편하면? 아니요. 그의 손길이 다시 움직였다. 방 안의 공기는 얇아졌다. 스탠드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겹쳐 붙였다. 바깥 복도의 알람이 멀리서 한 번 울리고 그 다음엔 오직 서로의 호흡만이 남았다. 그는 조심스러웠다. 조심스럽다는 건 더디다는 뜻이 아니었다. 의사가 살을 다룰 줄 알 듯 그는 열을 다룰 줄 알았다. 그녀는 배웠다. 자신의 숨이 어디서 짧아지고 어떤 속도로 돌아와야 하는지. 그 사이마다 괜찮아요? 라는 물음이 낮게 놓였다. 그녀는 그 물음에 같은 횟수로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 목선, 쇄골, 이름 붙일 수 있는 부위들이 하나씩 조용히 불이 들어왔다. 구체는 여전히 문장 밖에 있었지만 불빛은 문장 안에 머물렀다. 시간은 길고 짧았다. 스탠드 전구가 한 번 미세하게 깜박였다가 돌아왔다.
마지막 그는 그녀의 이마에 오래, 아주 오래 입을 댔다. 고맙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먼저 말했는지 알 수 없었다. 두 사람의 숨이 같은 박자로 내려앉았다. 돌아오는 길, 복도는 비현실적으로 조용했다. 발걸음 소리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멀게 들렸다. 병실 문 앞에 서자 그녀는 한 번 뒤돌아보았다. 복도 끝, 어둠이 한 겹 더 두꺼워 보였다. 그 어둠은 두려움이 아니라 불씨를 숨겨둔 두꺼운 담요 같았다. 문을 열고 들어와 침대에 앉았을 때 심장은 놀랍도록 규칙적이었다. 삑, 삑, 마치 방금 전에 모든 열을 기억해둔 채 다음을 기다리는 듯한 규칙. 베개 밑에서 메모 한 장이 손끝에 닿았다. 낮에 그가 건넨 또 다른 문장. 내일 아침, 오늘 밤의 리듬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JH 그녀는 웃음을 삼켰다. 설명이 필요할까?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유가 있어야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으니까. 불을 끄자 병실은 금세 금고처럼 조용해졌다. 눈을 감는 순간 의사 휴게실의 스탠드 불빛이 눈꺼풀 안쪽에 한 번 더 켜졌다 꺼졌다. 그녀는 팔을 가슴 위에 포개고 아주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 심장은 주인이 듣는 소리에 반응했다. 오늘 밤 그녀가 들은 소리는 불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고 확실한 불. 복도에 남은 속삭임 오후 회진이 막 끝났을 때 병동의 공기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간호사 스테이션 뒤쪽 화이트보드에는 푸른 마커로 일정이 촘촘히 적혀 있었고 이름표를 단 사람들의 발걸음은 유난히 분주했다. 한미연은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보았다. 환자식 카트가 지나가며 금속 바퀴 소리를 남겼고 멀리 엘리베이터가 딩하고 문을 닫았다.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더 크게 들렸다. 한 대표님, 식사는 괜찮으셨어요? 윤 간호사가 차트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네, 오늘은 입맛이 좀 돌아왔어요. 다행이네요. 아, 그리고 윤 간호사의 시선이 미묘하게 병실 안쪽을 훑었다. 강 선생님, 요 며칠 자주 들르시던데 불편하신 데가 더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검사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VIP실이라도 절차는 같으니까요. 웃음은 예에 바랐지만 끝이 조금 날카로웠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호출 버튼 눌러주세요. 윤 간호사가 떠난 뒤 미연은 문을 닫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누군가가 보고 있구나. 해질 무렵 창가의 색이 사라질 때 강준호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익숙한 정중함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오후 컨디션은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다만 그녀가 말끝을 흘리자 그가 조용히 고개를 기울였다. 윤 간호사가 물었어요. 요즘 자주 오신다고. 알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고 그 짧음 속에 여러 겹의 계산이 스쳤다. 그는 청진기를 들어 올렸다가 곧 내려놓았다. 대신 침대 스위치를 조정해 머리판을 조금 낮추고 베개를 2번 둔탁하게 두드려 모양을 다시 잡았다. 두 사람이 가까워졌지만 손끝은 오히려 더 절제되어 있었다. 오늘은 여기서 오래 머물지 않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가 아주 작은 미소를 붙였다. 설명은 필요하죠. 오전부터 지금까지 리듬이 왜 이렇게 고르게 나오는지. 왜죠? 기다림이 길어지면 심장은 효율적으로 뛰는 법을 배웁니다. 대신 어떤 순간엔 아주 짧게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는 모니터의 그래프를 가리켰다. 얇은 초록선이 낮은 언덕처럼 부드럽게 이어졌다. 지금처럼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그는 차트를 덮었다. 복도 끝 휴게 공간에 공기정화 식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5분만 서볼까요? 서 있는 호흡 배운 것처럼. 지금요? 네, 간단한 산책 겸. 그의 제안은 병원 규정 어디에도 어긋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제안 속에 있는 또 다른 의미를 동시에 읽었다. 복도는 반쯤 어두워진 조명 아래 길게 뻗어 있었다. 바닥의 광택이 발자국을 깔끔하게 밀어주고 등 강력으로 놓인 빛이 그림자를 2칸씩 끊어 만들었다. 휴게 공간은 창이 넓었다. 유리 밖으로 도로의 흐름이 작은 반짝임으로 흘렀고 앉지 않은 의자들이 조용히 등을 기대고 있었다.
여기서요. 그가 창가에 섰다. 한 손은 배에, 한 손은 갈비뼈 아래. 아까 그 호흡 기억하시죠? 기억해요. 둘은 어깨를 나란히 두었지만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했다. 하나, 둘, 셋 들이마시고, 넷, 다섯 머물렀다가, 여섯, 일곱, 여덟. 내쉬세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복도를 따라 얇게 울렸다. 누군가 휠체어를 밀고 지나가다가 그들의 옆모습을 힐끗 보았다가 지나쳤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세 번째 호흡쯤 미어는 손끝에 온기가 돌아오는 걸 느꼈다. 좋습니다. 그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눈을 감아도 돼요. 그녀가 눈을 감자 빛이 없어졌는데도 그의 존재가 더 선명해졌다. 어깨 너머 공기의 밀도, 소독약과 비누향 사이의 얇은 경계. 그녀는 아주 조용히 자기 마음이 앞으로 한 발 내딛는 소리를 들었다. 강 선생님, 네. 우리가 너무 대담한 거 아닐까요? 대담과 무모 사이에는 한 선이 있죠. 지금은 어디 쪽이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 위치를 가볍게 바로잡아줬다. 손바닥 위로 그의 천이 얇게 깔렸다. 지금은 호흡 쪽입니다. 그 말은 정답이면서도 도무지 정답만은 아니었다. 휴게 공간 뒤편에 작은 수납실 문이 탁 소리를 내며 닫혔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쳤다가 멈추고 다시 복도로 흩어졌다. 그 순간 둘의 호흡이 동시에 아주 짧게 흔들렸다. 가시죠. 그가 먼저 걸음을 떼고 그녀가 뒤를 따랐다. 복도로 나서는 순간 윤 간호사와 눈이 마주쳤다. 한 대표님, 산책 중이세요? 네, 잠깐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윤 간호사의 시선이 동시에 두 사람을 훑었다. 밤 회진 전까지 병실에 계셔주세요. 장비 점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준호가 침착하게 답했다. 윤 간호사의 눈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세 사람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코너를 돌아 병실 구역으로 들어왔을 때 미연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우릴 본 것 같아요. 본 게 아니라 알아차렸겠죠. 차이가 있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차림엔 의도가 들어갑니다. 그 의도를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하고요. 그의 말투는 의사였고 내용은 전략가였다. 어떻게 바꾸죠? 평소대로 정확하고 간결하게. VIP 구역 입구 옆에는 작은 벽감이 있었다. 응급용 담요와 소독수, 여분의 장갑 상자가 정리돼 있는 좁은 공간. 그 앞을 지나려던 순간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이쪽으로. 그가 그녀의 팔을 살짝 잡아 벽감 안으로 한 걸음 물렸다. 바로 그때 두 명의 보호자가 큰 소리로 말을 주고받으며 지나갔다. 그들의 대화가 엷게 멀어지자 벽감 안의 공기가 조금만 더 어두워졌다. 심장이 소리내네요. 그녀가 먼저 속삭였다. 제 것도요. 그의 대답은 웃음처럼 부드러웠다. 둘의 어깨가 거의 닿을 듯 말 듯 그림자가 겹쳤다.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천은 이상하게 더 정확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러지 않는 걸로 합시다. 말은 멈추자고 했지만 그의 손등이 그녀의 손등을 아주 잠깐 스쳤다. 스침은 접촉이 아니라고 우길 수 있을 만큼 짧았으나 접촉이라고 불러야 할 만큼 분명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 스침의 자리만큼 공기를 움켜쥐었다. 오늘 밤은 조심해야겠어요. 네. 대신 그가 미처 끝내지 못한 말을 그녀가 조용히 이어붙였다. 내일을 남겨두죠. 둘은 거의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발걸음 소리가 다시 복도를 채웠다. 그 소리가 지나가자 두 사람은 벽감에서 나와 자연스럽게 간격을 벌렸다. 병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강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들어가서 장비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잠깐 멈췄다. 선이란 게 있습니다. 알아요. 우리는 오늘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심장이 분주하죠? 그는 미소 지었다.
선 가까이는 바람이 셉니다. 문이 열렸다. 그는 모니터와 케이블 연결부를 점검했고 차분히 수치를 확인했다. 윤 간호사가 지나가다 멈춰 섰다. 장비 이상 있나요, 선생님? 없습니다. 내일 오전에 센서 교체만 하죠. 네. 그녀는 병실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강준호가 장비 점검을 마치고 일어서며 말했다. 오늘 밤엔 호흡만 연습하세요. 숫자를 세면서. 몇 가지요? 8가지. 그리고 그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고정됐다. 그 다음은 아무것도 세지 마세요. 그가 떠난 뒤 방 안은 금세 정돈되었다. 하지만 정돈이란 말로 수습되지 않는 감각이 하나 남았다. 복도 벽감의 어둠, 스치고 지나간 손등의 감촉, 윤 간호사의 길어진 눈빛. 미연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캄캄한 유리 너머로 신호등이 바뀌고 택시 지붕의 등이 한 번 반짝였다 사라졌다. 하나, 둘, 셋. 그녀는 숫자를 세며 숨을 들이마셨다. 넷, 다섯, 머물렀다. 6, 7, 8, 넷이었다. 그 다음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세지 않았다. 숫자 없는 자리에서 심장은 제 나름의 규칙으로 움직였다. 고요하지만 결코 잠들지 않는 규칙. 그 규칙의 가장자리에서 내일이라는 말이 작게 빛났다. 밤은 더 깊어졌다. 복도 끝에서 청소 카트가 조용히 지나갔고 모니터의 삑소리는 한 번 낮게 흔들렸다가 다시 안정됐다. 선 가까이의 바람은 여전히 불었고 그 바람은 두 사람의 윤곽을 지우는 대신 더 또렷하게 만들고 있었다. 빈 수술실의 빛밤 9시가 넘어가자 병동의 소리는 얇아졌다. 간헐적인 알람과 카트 바퀴의 마찰음, 멀리서 들려오는 엘리베이터의 딩소리만이 건물의 숨을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한미연은 창가에 선 채 바깥에 넌이 젖은 도로 위로 번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낮보다 더 고요해 보였다. 잠시 후 문 아래 틈으로 얇은 메모 한 장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장비 점검, 비동수술부 인근, 21시 30분, 짧게. JH, 장비 점검.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의학용 문장을 빌린 말의 결이 오늘따라 더 선명하게 읽혔다. 시계를 보니 21시 26분. 그녀는 가운을 여며 복도로 나섰다. 비동수술부의 복도는 더 차갑고 밝았다. 조명이 유리처럼 차올라 그림자를 얇게 깎았다. 자동문이 씩 열리자 소독약 냄새가 깊게 들어왔다. 오셨군요. 강준호가 문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흰 가운 위에 얇은 카디건을 걸친 모습. 그의 목에는 출입카드가 매달려 있었다. 잠깐만요. 그가 카드를 태그하자 빈 수술실 하나가 조용히 빛을 켰다. 차가운 금속과 유리, 반듯한 청화, 기계의 무늬가 펼쳐졌다. 방 안은 지나치게 깨끗해 사람의 숨조차 낯설어지는 공간이었다. 여긴 정말 조용하네요. 그래서 심장이 잘 들립니다. 그는 장난처럼 말했지만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다. 미연은 한 걸음 들어섰다. 스테인리스 테이블이 벽면을 따라 반사광을 길게 뻗었고 수술등은 하얀 꽃처럼 천장에서 내려와 있었다. 그녀의 발소리가 바닥에서 얕게 울렸다. 빈 의자 하나가 천천히 회전하여 멈췄다. 오늘은 검사도 처치도 없습니다. 그가 문을 닫으며 말했다. 그냥 호흡을 하나 더 배울 뿐. 둘은 수술등 아래에 마주 섰다. 이곳의 공기는 숫자처럼 정확했다. 오차가 허용되지 않는 풍경 속에서 인간의 처는 더 쉽게 느껴졌다. 하나, 둘, 셋, 들이마시고 넷, 다섯, 머물렀다가 6, 7, 8, 내쉬세요. 그의 목소리가 금속과 유리 사이에서 얇게 반사되었다. 세 번째 호흡쯤 미연은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더 선명해졌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아니라 이미 답을 선택한 마음. 그녀는 살짝 고개를 들었다. 강 선생님. 네. 후회하게 될까요? 그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수술등의 하얀 원이 그의 홍채에 얇게 박혀 있었다. 후회는 나중에 이름이 붙죠. 우리는 아직 그 이름을 모릅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호흡과 사실. 그는 한 걸음 가까이 왔다.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선을 가볍게 정리하듯 쓸고 가운의 깃을 다듬었다. 손끝의 압력은 조심스러웠지만 조심스럽다는 말로 담아지지 않는 열이 있었다. 불편하면 말하세요. 네. 그 말이 허락인지 확인인지 둘 다인지를 가늠하는 사이 그의 얼굴이 천천히 가까워졌다. 입술이 닿았다. 차가운 빛 아래 열의 모양이 더 또렷해졌다. 처음엔 얇은 접촉이었고 곧 깊이를 배웠다. 숨이 맞춰지고 박동이 한 칸 높아졌다. 수술등이 한번 미세하게 흔들렸다가 멈췄다. 벽면 시계의 초침이 금속성 소리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의자 가장자리에 살짝 앉고 그는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다. 그 거리는 경계의 이름을 바꾸는 시간처럼 느리게 줄었다. 미연 씨. 그가 이름을 불렀다. 직함을 벗겨낸 음절이 낯빛처럼 따뜻했다. 여기선 모든 것이 너무 선명해요. 그럼 덜 선명하게 만들어도 됩니다. 그는 수술등을 한 단계 낮추었다. 빛이 부드러워지자 금속의 경계가 무뎌지고 사람의 선이 또렷해졌다. 두 번째 입맞춤은 더 길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목을 찾아 감았다. 손목 아래 맥동이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말이 줄어들수록 소리 없는 것들이 커졌다. 옷감이 스치는 소리, 삼키는 숨, 가벼운 떨림. 그는 한 번 멈추어 그녀의 임에 입을 대고 낮게 물었다. 괜찮아요? 응? 짧은 대답이 방 안의 가장 따뜻한 곳에 내려앉았다. 그의 손바닥이 그녀의 등선에 머물렀다가 조심스럽게 품으로 이끌었다. 철과 유리로 둘러싸인 방에서 유일하게 부드러운 것이 둘 사이에 생겨났다. 시간은 늘어났다. 수술실의 냉기가 둘의 천을 시험하는 동안 그들은 각자의 마음에서 오래 미뤄왔던 문을 작은 각도로 더 열었다. 그때 천장 스피커에서 짧은 호출음이 삐하고 울렸다. 비동 처치실 장비 확인 바랍니다. 익숙한 기계음이 잠깐의 침묵을 잘라냈다. 둘은 서로의 이마를 맞댄 채 아주 짧은 한숨을 나눴다. 가셔야 하죠. 네. 그는 한 박자 더 머물다 천천히 물러섰다. 수술 등의 빛이 다시 하얗게 돌아왔다. 그가 옷깃을 고치고 문 쪽으로 향하려던 순간 미연은 그의 손등에 얇은 긁힌 자국이 난 것을 보았다. 아까 문턱을 지나며 스테인리스 모서리에 스친 듯했다. 잠깐만요. 그녀가 가까운 서랍에서 작은 거즈와 테이프를 꺼냈다. 여기. 그녀가 손등을 감싸 테이프를 붙이자 그는 가볍게 웃었다. 환자가 의사에게 처치하네요. 오늘만. 그럼 오늘은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는 손가락을 움직여 테이프의 가장자리를 눌렀다. 그 작은 하향이 밤의 확인, 도장이 된 듯했다. 문을 열기 직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 간호사가 오늘 우리를 유심히 보더군요. 알아요. 복도에서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한다고 해서 마음이 줄지는 않죠. 그는 짧게 웃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호흡을 배운 겁니다. 조심과 마음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숨부터 살아있어야 하니까요. 두 사람은 시간을 달리해 수술부를 빠져나왔다. 복도는 여전히 과장된 정숙을 유지하고 있었다. 코너를 도는 순간 윤 간호사가 카트를 밀며 다가왔다. 강 선생님, 호출 받으셨죠? 네, 처치실 장비 확인 중입니다. 비동 수술실 쪽은 왜 불이 켜져 있었나요? 아까 소독수 입고가 있어 확인했어요. 곧 소등됩니다. 윤 간호사의 시선이 짧게 강준호의 손등으로 떨어졌다. 하얀 테이프. 다치셨어요? 아, 별거 아닙니다. 모서리에 살짝 긁혀서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소는 얇았고 눈매는 오래 남았다. 선생님도 조심하세요. 윤 간호사가 지나가고 복도가 비자 미연은 한동안 서 있었다. 방금 전 방의 하얀 빛이 아직도 눈꺼풀 안쪽에서 잔광처럼 번졌다. 그녀는 손끝으로 자신의 맥을 짚었다. 규칙적이되 낯선 리듬. 하나, 둘, 셋.
숨을 들이마시고 넷, 다섯 머물렀다가 여섯, 일곱, 여덟 내쉬었다. 그 다음은 세지 않았다. 숫자 뒤에 곳, 그곳에서 심장은 스스로 이름을 만들었다. 병실로 돌아와 불을 낮추자 밤의 층이 두껍게 쌓였다. 그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손바닥에 남은 테이프의 감각을 떠올렸다. 오늘 그녀가 붙인 것은 상처 보호였지만 실은 마음의 표식 같았다. 당신의 손에 내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는 아주 작은 하양.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다 꺼졌다. 메시지는 없었다. 대신 머리맡 서랍에 접어둔 메모가 있었다. 전날 밤의 문장, 오늘 밤, 심장은 당신의 속도를 기억합니다. 를 다시 펼쳐본다. 그렇다면 그녀는 중얼거렸다. 오늘 밤의 속도는 빛과 숨 사이. 그녀는 몸을 눕히고 담요를 끌어올렸다. 눈을 감자 수술실의 하얀 원이 어둠 위에 한 번 더 떠올랐다 사라졌다. 심장은 잔잔히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고집으로 뛰었다. 삑, 삑. 모니터의 소리도 창밖 바람도 복도 먼 곳의 바퀴 소리도 모두가 같은 곡을 연주하는 듯했다. 후회라는 단어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더라도 이름이 붙기 전까지는 단지 바람에 흔들리는 종이장일 뿐일 것이다. 오늘 밤 그녀가 붙잡은 것은 더 무거운 것. 차갑고 하얀 빛 속에서 서로의 천으로 확인한 살아있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만들어낸 리듬은 내일 아침 설명을 요구하겠지만 설명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꺼지지 않을 것이었다. 빈 수술실의 빛은 이미 꺼졌고 그 빛의 잔향이 그녀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오래, 아주 오래 계속되었다. 붙잡는 숨, 놓으려는 심장 아침의 빛은 유리창을 얇게 닦아내듯 병실을 훑고 지나갔다. 한미연은 세면대 거울 앞에서 가운의 깃을 고르다가 손가락을 멈췄다. 결혼 반지가 없는 왼손 약지가 낯설게 가벼웠다. 밤사이 서랍 깊숙이 밀어둔 반지가 손끝에 기억처럼 걸렸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부재중 통화, 남편. 한 줄의 글자가 화면 위로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음성 사서함을 재생하지 않았다. 대신 물을 한 모금 삼키고 창가로 걸어가 심호흡을 했다. 하나, 둘, 셋, 들이마시고 넷, 다섯, 머물렀다가 여섯, 일곱, 여덟, 내쉰다. 숫자는 차분했지만 마음은 숫자 사이에서 자꾸 미끄러졌다. 어젯밤의 빛, 손등의 하양, 이마에 닿던 숨, 노크. 들어오세요. 윤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다. 수면은 어떠셨어요? 잠깐 깨긴 했지만 괜찮았어요. 오늘 오전에 간단한 검사 하나 더 하고 퇴원 일정 상의도 가능합니다. 윤 간호사의 시선이 병실을 한 바퀴 둘렀다가 그녀의 얼굴에 조용히 머물렀다. 무리하지 마세요. 강 선생님은 오늘 일정이 바쁘시더라고요. 말끝은 예의 바르지만 그 예의에 얇은 칼날이 있었다. 문이 닫히고 정적이 남았다. 오전 회진, 강준호는 평소보다 더 의학적이었다. 목에 걸린 청진기의 금속이 조용히 흔들렸다. 호흡은 많이 안정됐습니다. 자율신경 반응도 어제보다 좋아요. 오늘 오후에 퇴원 상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녀는 짧게 답했다. 밤의 여운을 모르는 사람처럼 낮의 표정을 단정히 골랐다. 그가 차트를 덮고 고개를 들었다. 어젯밤 괜찮으셨는지? 괜찮았어요. 강 선생님. 그녀가 먼저 끊었다. 그리고 오늘은 치료 얘기만 해요. 그의 눈빛이 아주 얇게 흔들렸다가 곧 가라앉았다. 알겠습니다.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린 그의 손등. 어젯밤 그녀가 붙여준 하얀 테이프가 아직 남아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 하양을 보았다. 작은 표식. 우리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는. 그는 문을 나섰다. 남은 것은 소독약 냄새와 삑 소리, 그리고 말하지 못한 문장 반줄. 점심 무렵 병동 끝 계단참에는 바람이 얇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혼자 걸음을 옮겼다. 막 다른 곳, 창 아래로 나무들의 머리가 흔들렸다. 발판 위에 기름칠처럼 빛이 얇게 깔려 있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위험합니다. 이쪽은 난간이 낮아요. 강준호였다.
그는 잠시 거리를 유지한 채 서 있었다. 퇴원할 생각이에요. 그녀가 먼저 말했다. 네, 아침에 말씀드렸죠? 그 의미예요? 그는 한 발 다가섰다. 치료의 의미인가요? 아니면 우리 한 음절이 계단참에 떨어졌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댔다. 한 손은 주머니 속, 다른 손은 난간 위. 평온해 보이지만 손가락 관절이 아주 조금 하얗게 굳어 있었다. 한 대표님, 저는 이제 의사로만 남기 어렵죠? 그녀가 대신 말했다. 네. 그의 대답은 낮았고 숨처럼 짧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아래층에서 누군가 웃고 떠드는 소리가 올라왔다가 금세 가라앉았다.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이 감정, 치료가 되나요? 아닙니다. 그는 바로 답했다. 치료할 수 없다면 적어도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힘들겠죠? 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멈추자고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체면이 없었다. 오직 확신과 두려움이 나란히 있었다. 그녀는 난간을 잡았다. 차갑고 견고했다. 멈추자는 말은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림이 우리를 살릴까요? 더 깊게 빠뜨릴까요? 그는 미소도 한숨도 아닌 표정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둘 다일 겁니다. 그녀는 그의 손등을 보았다. 하얀 테이프의 모서리가 살짝 들려 있었다. 손이 먼저 움직였다. 잠깐만요. 그녀가 테이프를 눌러 붙였다. 손끝이 그의 맥을 스쳤다. 두 사람의 눈이 붙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만. 그는 그녀의 손목을 들어 올려 입술을 아주 잠깐 피부에 닿았는지 닿지 않았는지 모를 만큼 스쳤다. 손목 아래에서 박동이 한 칸 높아졌다. 톡톡. 그녀는 손을 거두지 않았다. 다만 시선을 비켜주었다. 계단 아래쪽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동시에 한 걸음 떨어졌다. 회진 시간이네요. 네. 그는 고개를 숙였다. 퇴원은 오늘 상의하셔도 됩니다. 제가 동의할 겁니다. 고마워요. 말끝이 떨리지 않게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그의 시선이 끝까지 붙잡아 왔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오후 내내 윤 간호사의 눈길은 길었다. 한 대표님, 산책은 규정 시간 내로만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윤 간호사가 잠깐 말을 고르고 미소 지었다. 우리 병원은 비밀을 잘 지켜요. 그 미소는 친절했고 동시에 경고였다. 해가 기울 때 카페는 비어 있었다. 수돗물에 든 컵에서 김이 얇게 피어올랐다. 의사로서의 조언입니다. 강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퇴원 후 첫 주, 1시간씩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시간을 두세요. 숨만 셉니다. 8가지. 그녀가 말했다. 네. 그 다음은 세지 마세요. 그의 눈빛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한 박자 쉬고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 개인으로서의 부탁도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를 잊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잊으려면 더 오래 남습니다. 그녀는 웃음인지 탄식인지 모를 숨을 내쉬었다. 기억은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오죠. 문제는 돌아왔을 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 자리를 제가 비워놓겠습니다. 비워진 자리는 더 크게 보이는 법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작게 남겠습니다. 어렵네요. 네. 둘은 같은 단어로 다른 의미를 나눴다. 밤. 복도의 조명이 절반만 남았다. 그녀는 문득 병실을 나섰다. 어디로 가겠다는 목적 없이 발걸음이 먼저 움직였다. 계단참, 휴게실, 유리창, 낮과 같은 장소들이 밤에 얼굴을 하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 모퉁이에서 그가 서 있었다. 말없이 기다림의 모양으로. 선생님, 네. 한 번만 끌어안아 주세요. 그 문장은 가벼운 듯 무거웠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그녀를 안았다. 처음부터 단단했다.
그러나 단단함 속에 조심이 있었다. 그녀의 턱이 그의 어깨에 닿았다. 소독약과 천, 얇은 면에 마찰이 뒤섞였다. 그가 귀에 대고 아주 낮게 말했다. 놓으라 하시면 놓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녀가 답했다. 아직은 놓지 말아요. 시간이 멈춘 듯 길어졌다가 누군가의 기침 소리에 풀렸다. 둘은 동시에 반발짝 물러섰다.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스치려다 멈췄다. 그 멈춤이 입맞춤보다 더 오래 불타올랐다. 미연 씨, 네. 나는 당신의 기록에 남고 싶습니다. 숫자로든 문장으로든 남아있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이미? 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병동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발걸음 소리가 조용히 꺼졌다. 병실에 돌아와 불을 낮추자 어둠이 한 겹 더 가까이 앉았다. 서랍에서 반지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금속이 식은 물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반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닫힌 서랍이 작은 소리를 냈다. 딸깍. 하나, 둘, 셋. 들이마시고. 넷, 다섯. 머물렀다가. 여섯, 일곱, 여덟. 내쉰다. 그 다음은 세지 않았다. 숫자 없는 자리에서 심장의 소리가 모양을 바꿨다. 삑, 삑. 안정된 리듬. 그러나 그 안정은 포기가 아니라 결심의 모양이었다. 내일 그녀는 퇴원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 그 말이 칼이 될지 다리가 될지 알 수 없지만 말하지 않으면 길이 생기지 않는다. 눈을 감자 빈 수술실의 하얀 빛이 아닌 계단참의 방으늘이 떠올랐다. 난간의 차가움, 손목 아래 박동의 따뜻함. 붙잡는 숨과 놓으려는 심장이 같은 몸 안에서 부딪히며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밤은 길었다. 그리고 길어진 밤 끝에서 아침이 오는 소리가 아주 멀리서 작게 들렸다. 문턱의 바람 아침은 유리창을 한층 더 맑게 닦아놓고 떠난 듯했다. 한미연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피부에 붙은 전극과 테이프를 하나씩 떼어냈다. 끈적한 접착제 냄새가 실내 공기에 얇게 섞였다. 마지막 전극이 떨어질 때 아주 작은 통증이 스쳤다. 마치 이곳에 자신이 머물렀다는 증거를 피부가 붙들고 있다가 뒤늦게 손을 놓는 느낌이었다. 서랍을 열어 반지를 꺼냈다. 금속은 밤 동안 더 차가워졌는지 손바닥 위에서 물처럼 식어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반지를 주머니로 옮겼다. 손가락은 텅 비었지만 그 빈자리에 베어든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노크 소리가 났다. 들어오세요. 윤 간호사가 들어와 활짝 웃었다. 퇴원 축하드립니다. 아침 컨디션은 괜찮으세요? 네, 잘 잤어요. 홀터 기록도 안정적이에요. 잠시 후에 강 선생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윤 간호사는 테이블 위를 정돈하다가 잠깐 고개를 들었다. 여기는 비밀을 잘 지키는 곳입니다. 말은 친절했지만 그 친절의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반짝였다. 고맙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가 이해하는 만큼만의 말이었다. 오전 회진보다 조금 늦게 강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흰 가운에 걸린 출입 카드가 가볍게 흔들렸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둘 사이에 인사가 지나갈 때 어젯밤의 장황이 짧게 스쳤다가 가라앉았다. 그는 차트를 펼쳤다. 심촌파, 체혈, 자율신경지표 모두 양호합니다. 퇴원 후 첫 일주일은 무리한 일정 피하시고 걷기와 호흡을 우선하세요. 그는 펜으로 종이 위에 네모칸을 그렸다. 아침과 밤 하루 2번, 하나, 둘, 셋 들이마시고 넷, 다섯 머물렀다가 여섯, 일곱, 여덟 내쉬기. 그 다음은 세지 않는다. 그녀가 이어 말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심장이 기억합니다. 잠깐의 침묵. 병실에 조용한 기계음만 남았다. 그가 차트를 덮고 정중히 말했다. 의사로서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문장 안에는 다른 문장이 접혀 있었다. 그 바깥을 말하고 싶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미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선생님, 네, 저 오늘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하려고 했어요. 제 심장을 치료해줘서가 아니라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을 고쳤다. 제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해줘서요. 그의 눈빛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환자에게 보이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가 낮게 답했다. 기록을 남겨주셔서. 문가에서 발소리가 스쳤다. 누군가 멈추었다가 곧 지나갔다. 그는 목소리를 더 낮췄다. 정문 앞에 작은 정원이 있습니다. 퇴원 수속 마치시고. 잠깐만. 네. 퇴원 수속 창구에서 종이들이 매끄럽게 넘어갔다. 이름과 서명, 날짜와 시간. 살아있다는 증거는 언제나 서류의 형태를 취했다. 정문을 나서자 얇은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다. 병원 앞 은행나무 잎사귀들이 금빛을 조금씩 잃어가며 흔들렸다. 정원에는 낮은 의자 2개와 돌로 둘러싼 작은 연못이 있었다. 바람이 연못 표면을 가볍게 긁어 파문을 만들었다. 오셨군요. 강준호가 약봉투와 얇은 노트를 들고 서 있었다. 그는 의자 옆에 약봉투를 내려놓고 노트를 건넸다. 호흡 기록장입니다. 빈칸은 비워두셔도 됩니다. 비워두라고요? 네. 빈칸도 기록이니까요. 둘은 나란히 앉았다. 사람들의 발걸음과 자동차 소리가 길끝에서 바람에 섞였다. 윤 간호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죠. 미연이 조용히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원에서 의사와 환자로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그 단어가 돌연 연못 표면을 한 번 더 흔들었다. 그녀가 물었다. 그 다음은요? 그는 잠깐 웃었다. 그 다음은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무책임하네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책임은 오늘의 문턱까지입니다. 문턱 너머의 바람은 각자 살아온 방식으로 감당해야 하니까요. 둘은 한동안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대신 호흡을 맞췄다. 바람의 길이를 세듯 나무잎의 떨림을 세듯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악수였다. 그러나 악수라는 말로 다 설명되지 않는 길이와 힘이 있었다. 그는 그 손을 감싸 쥐었다. 손등의 하얀 테이프 자리에 미세한 피부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다. 약속해요. 그녀가 말했다. 무엇을요? 내 호흡을 내가 정한다는 것. 네. 그의 대답은 느렸고 또렷했다. 그리고 당신의 리듬을 내가 함부로 흔들지 않겠다는 것.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아주 작게 들렸다가 사라졌다. 정원의 소리가 다시 돌아왔다. 그녀가 일어섰다. 약봉투의 손잡이 끈이 손목을 스쳤다. 가볼게요. 네. 그가 마지막으로 노트의 뒷장을 펼쳐 보였다. 깨끗한 종이 위에 단 한 줄. 심장은 주인이 듣는 소리에 반응합니다. 그 아래 작은 이니셜 JM. 그녀가 웃었다. 사적인 메시지는 아니죠. 의학적 조언입니다. 둘은 같은 농담으로 같은 미소를 나눴다. 정문 쪽으로 몇 걸음 떼다가 그녀가 돌아섰다. 강 선생님. 네. 어젯밤 빈 수술실의 빛이 아직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 빛이 내 눈을 가리진 않아요. 그는 답 대신 고개를 깊게 숙였다. 격려처럼 혹은 감사처럼. 잘 지내세요. 숨 8가지. 그가 덧붙였다. 그 다음은 세지 않는다. 그녀가 마무리했다. 병원 밖 도로에 택시가 서서히 멈췄다. 문이 열릴 때 은행나무 잎사귀들이 다시 한번 흔들렸다. 채 오르려는 순간 주머니 속 반지가 손가락에 닿았다. 그녀는 반지를 꺼내 잠깐 빛에 비춰 보았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지금은 아니다. 운전석 너머 라디오에서 낮은 음악이 흘러나왔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의 물음에 그녀는 창밖을 한번 보았다. 강남, 아니요. 잠깐 망설임. 한강 다리를 한번 건너주세요. 네. 차가 출발하자 병원의 유리벽이 점으로 멀어졌다. 그녀는 약봉투를 안고
창문을 살짝 내렸다. 바람이 들어와 머리카락을 지났다. 하나, 둘, 셋. 들이마시고. 넷, 다섯. 머물렀다가. 여섯, 일곱, 여덟. 내쉰다. 그 다음은 세지 않았다. 숫자 없는 자리에서 도시는 새로운 박자를 건넸다. 교차로의 신호음, 버스의 브레이크, 한강 위를 스치는 바람. 모두가 하나의 리듬으로 이어졌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짧은 문장 하나. 퇴원, 축하드립니다. 병원 시스템,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시스템에 축하라니. 그러나 오늘만큼은 이상하게도 그 말이 따뜻했다. 차가 다리를 오르자 강물 위에 빛이 길게 흔들렸다. 그녀는 창밖에 손을 내밀어 그 흔들림 위로 보이지 않는 선을 그었다. 넘어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는 선. 문턱의 바람은 여전히 샜다. 그런데 그 바람이 이제는 그녀를 밀어내지 않고 밀어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뜨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심장은 주인이 듣는 소리에 반응한다. 오늘 그 주인은 분명히 자신이었다.